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오늘 NBA 8경기를 초안으로 준비해 왔고요. 어, 내일 경기 준비해 왔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NBA 사실 갈 만한 게 딱히 없었거든요. 경기 수도 4경기밖에 없었고. 근데 내일 경기는 근데 엄청 좋아 보이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기는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좀 건들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기 수가 많은 거에 비해서 가고 싶은 경기들이 좀 많습니다. 비교적으로. 어쨌든 바로 들어가 보면은 필라델피아 대 뉴올리언스는 백투백이고요. 지금 브랜든 잉그램이 GTD에 떠 있고 필라델피아는 드디어 좀 타이블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근데 하지만 뭐 세스컬이나 데니 그린 역시나 빠져있는 부분이 필라델피아 입장은 상당히 아쉽다. 그래도 이게 어쨌든 수비할 수 있는 자원들이 빠져 있었는데 그나마 타이블이 좀 돌아와 준다면은 뭐 토바이세레스가 수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을 수 있겠고 전체적인 팀 디펜스가 좀 더 이제 좋아질 필라델피아인데, 물론 이게 복귀 후 첫 경기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출전한다면 확실히 필라 쪽은 긍정적인 부분인데, 뉴올리언스는 뭐 브랜든 잉그램 당연히 1옵션이니까 뭐 제 생각에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봐야겠죠. 이 경기는 뭐 일찍 시작하니까 라인업 볼 수 있으니까 라인업 확인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타이블이 안 나온다면은 아무리 뉴올리언스가 백투백에도 잉그램이 나오면은 9.5 두 자릿수 이상 승리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벤치에서 조지니 양도 살짝 야투감이 좀 떨어져 보이거든요. 최근 경기에서 야투 효율이 2경기 연속 안 좋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벤치에서 해주던 조지 니앙이고, 필라델피아도 어쨌든 이 수비되는 타이블이나 데니 그린이 빠진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엠비드나 벤치 니앙이 이제 좀 캐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아니면 세스 커리나. 근데 커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웃되면서 필라델피아가 전력적으로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 타이블이 또 빠진다 하면은 저는 아무리 뉴올리언스 백투백이어도 프렘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블의 출전 여부가 그래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복귀 후 첫 경기이긴 한데 사실 수비를 하는 선수기 때문에 그렇게 몸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뭐 불투명이긴 하지만 뭐 슛을 많이 가져가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수비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보고, 타이블이 안 나온다면은 요거 오버 보고요. 안 나오면 오버 보고, 어쨌든 뉴올리언스 저는 프랜승. 필라가 뭐 타이블의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잡아준다고는 생각합니다. 뉴올리언스 백투백이 원정이기 때문에 잡아줄 거로는 충분히 봐요. 어쨌든 간에 출전 여부가 그래도 좀 중요해 보인다.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서 디트로이트 대 덴버. 요즘 D3이 좀 무섭죠. D3이 좀 무서워요. 커닝햄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와 있고 샤딕베이나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디트로이트를 좀 이끌고 있는데, 덴버 같은 경우는 브림 포브스 오고 나서 확실히 공격은 괜찮아졌어요. 확실히 좀 요키치의 패스를 좀 받아 먹어주고 있고, 부실했던 좀 벤치 생산력이 브림 포브스 오고 나서 득점에 있어서는 좀 나아지고 있다. 다만 최근에 덴버의 어떤 페이스적인 부분을 보면은 사실 공격도 좀 기복이 확실히 있었고, 그나마 좀 뭐 수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경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엔 공격이 잘 되고 오히려 포브스나 뭐 이런 선수들이 기용 시간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비율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다득점으로 가는 경향이 좀 있어 보이고, 최근에 디트로이트의 3점까지도 좀 많이 터져주고 있는 흐름, 요런 흐름이라면 좀 그래도 사실 일반승은 보고요. 핸디캠을 일단 건드리지 않습니다. 덴버기 때문에. 그리고 219.5 기준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의 벤치에서 득점력이 좀 올라갔고, 브린 포브스를 생각보다 좀 중용하더라고요. 다른 선수들의 슛감이 믿을만 하지도 못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비효율은 떨어지고, 최근 D2의 어쨌든 프론트코트 진 좀 무서운 부분이 있고 D3이 좀 잘 터지는 부분 고려했을 때 덴버가 그래도 승리는 가져가면서 좀 다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세 번째 경기 워싱턴 대 LA 클리퍼스인데,
이 경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워싱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다 복귀했는데도 이상하게 좀 뭔가 승리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게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랄까요? 전체적으로 그냥 뭐 그냥저냥 뛰는 느낌이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타론 루 감독의 엄청난 이제 뭐 전술이나 뭐 지략으로 최근에 벌써 20점 차 이상의 지고 있던 경기를 두 번이나 뒤집었어요. 그러면서 상당한 이제 저력, 폴 조지나 이제 카와이 레너드가 빠진 상황에서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 대역전승에 있어서는 닉 바툼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 저는 요 경기는 어쨌든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이 두 팀 다 사실 크게 전력적으로는 강하지 않은 상황이고, 워싱턴도 최근 별로 안 좋고, 클리퍼스는 뭐 원투펀치가 빠져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흐름상으로는 저는 클리퍼스 쪽이 조금 더 낫다 보여요. 어쨌든 워싱턴이 지금 수비가 좀 안 되는 상황이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클리퍼스 최근 이제 공격적으로 조금 힘을 싣고 뭐 이러다 보니까 수비 효율 자체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최근 경기들에서. 근데 어쨌든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코피 가네트 애들 좀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어쨌든 간에 4.5 정도 주면은 저는 클리퍼스 프렌을 보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벤치 자원 같은 경우도 최근 뭐 사실 뭐 이름값은 없는 애들이고 언제 또 부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힘을 내주고 있어요. 캐너드도 어쨌든 돌아와가지고 중간중간에 좋은 야투감을 보여주고, 보스턴 주니어나 아니면은 뭐 블레소도 한 번씩 터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워싱턴의 벤치도 짱짱한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사실 멤버만 놓고 보면은 워싱턴이 충분히 가져가야 될 경기인데 최근 흐름이 너무 좋지 않다. 흐름상으로는 클리퍼스 쪽이 저는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 토론토 대 샬럿. 요 경기도 어려워요. 바로 뭐 워싱턴 클리퍼스처럼 요 경기도 조금은 이제 쉽지 않은 경기인데, 어쨌든 샬럿이 최근 수비가 좀 되거든요. 근데 이 팀은 이 라인업 구성상 수비로 뭔가를 계속해서 좀 승리를 따내건 하기엔 상당히 어려워요. 결국에는 야투가 터져야지 이길 수 있는 팀이거든요. 벤치 우브레나 피지 워싱턴 해가지고 야투감이 최근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샬럿이. 특히나 3점에 있어서 선수들 전체적으로 조금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토론토 같은 경우도 요런 또 빠르고 이제 날렵한 선수들에 있어서의 수비는 나쁘지 않거든요. 사이즈가 토론토 대부분 다 작아요. 높지 않은 사이즈에서 빠른, 운동 능력이 좋고 빠른 선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샬럿의 높은 야투율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된다면은 게리 트렌트 주니어도 돌아왔고, 굳이 따지면 토론토 쪽이 낫지 않을까. 토론토도 어쨌든 마테인가 갔는데 요 팀이 이제 주전 라인으로 상당히 굴립니다. 벤치가 안 좋으니까 벤치를 안 쓰고 그냥 주전 애들을 굴려요. 저번에도 뭐 말씀드렸는데 믹서기에 놓고 갈아 넣습니다. 반면에 이제 샬럿은 그래도 어느 정도 쓰거든요. 벤치를 쓸 수밖에 없는 뭐 로스터기도 하고, 뭐 피지 워싱턴이나 뭐 우브레 주니어나 뭐 이렇게 코디 마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토가 홈에 이점이 있고, 또 다시 한번 선수들을 갈아 넣는다면은 승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해 봅니다. 다음 경기로 다섯 번째 경기죠. 이 경기는 일단 저는 배팅은 안 합니다. 오늘 대체로 다 건드려 볼 만한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일단 저는 안 가요. 근데 레이커스 승 봅니다. 이래서 레이커스 승을 보기 때문에 안 갑니다. 레이커스는 저는 장봉 안 건드린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레이커스를 사실 뭐 예측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예측도 안 할 때도 최근에 많았고, 어쨌든 AD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요 경기가 어쨌든 하든 혼자밖에 없는데 패티 밀스가 그래도 최근에 좀 도와주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은 있는데, 하든 혼자서는 저는 그래도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레이커스가 뭐 지난 경기 마이애미한테 졌는데 그래도 막판까지 좀 따라가는 저력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 AD가 좀 돌아오는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또 뭐 잡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뭔가 레이커스는
손이 안 가는, 저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승만 보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준점 대비는 굳이 보면 오바 쪽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휴스턴 대 샌안토니오. 샌안토니오는 지금 디존테 머레이가 사실 최근에 세나 야투감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잡을 만하거나 좀 비빌 만해 보이는 경기에서도 별다른 거 별다른 활약 없이 그냥 팀이 무난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디존테 모레이가 결국에는 좀 트레이드 된다는, 내년이든 뭐 올해든 해가지고 트레이드 된다는 소식이 있고부터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도 좀 많이 흔들릴 거예요. 샌안토니오에서 그래도 지금 그나마 볼만해가 디존테 모레이 정도인데, 뭐 다른 애들도 뭐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디존테 머리가 결국 이런 트레이더 루머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흔들리게 된다면은 지금 세나는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직전 필라델피아전에도 필라델피아 전력상 그렇게 세나는 쉽게 무너질 만한 사이즈가 아니었는데, 일단 야투가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좀 죽어 있어요. 거기다 이제 브린 포브스도 떠났잖아요. 사실 뭐 포브스가 세나에서 가끔씩 뭐 많은 득점을 해주긴 했지만 전체적인 팀 내 밸런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선수들이 야투가 안 터지기 때문에 좀 그리울 수도 있어 보이고, 휴스턴 같은 경우 이 패작 듀오가 슬슬 조금 이제 휴스턴의 벤치들도 좀 힘을 내주고, 특히나 제일런 그린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한창 이제 둘이서 캐리를 하면서 상대팀 쉽게 마인을 해줄 때보다는 좀 나아진 사이즈고, 어쨌든 휴스턴의 벤치도 다 돌아왔어요. 뭐 알모니 브룩스, 뭐 센군도 있겠고, 뭐 여러 선수들이 캐년 마틴 주니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벤치 쪽에서 충분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 또 에릭 고든을 계속해서 선발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 경기는 저는 휴스턴이 홈인 점도 있고, 샌안토니오 최근 분위기나 뭐 흐름, 경기력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 야투감, 휴스턴의 프랜승을 봅니다. 휴스턴이 지금 홈에서 8연패인가? 7연패인가 8연패일 거예요. 저는 이 경기에서 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배까지 보도록 하고 넘어갈게요. 여덟 번째 경기 골든 스테이트 대 댈러스. 골스는 최근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디그린이나 이거달라의 공백이 상당히 아쉬울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커리가 흔들리는 가운데 그나마 좀 뭔가 코트 위에서 중심을 잡아줄 만한 그런 이제 리더 둘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골스의 상황에선 더 아쉬울 수 있겠고, 스테판 커리가 많이 좀 지쳐 보여요 사실. 뭐 워낙 좀 슛을 터프하게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어서 야투율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알겠는데, 최근에 오픈 3점도 좀 많이 놓치고 이런 모습 보니까 확실히 좀 지쳐있지 않나. 초반에 좀 많이 골스가 승수를 따내면서 많이 달렸잖아요. 지금 와서는 조금 지친 모습이 있어 보이고, 어쨌든 최근 트렌드가 NBA를 뭐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빅라인업이 좀 더 효율이 좋고 약간 그런 흐름이에요. 공인구가 바뀌어서 그런지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최근에 이제 스몰 라인업이 이제 많이 좀 대세였고 새로운 붐이자 트렌드였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뭐 멤피스도 하는 거 보면은, 멤피스나 뭐 댈러스 뭐 이런 클리블랜드 뭐 이런 대표적인 팀들이 있겠는데, 대체적으로 좀 빅라인업들이 오히려 성적이 좋고 효율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댈러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의 사이즈 면에서 이제 사이즈 면에서의 좀 장점을 10분은 발휘하면서 최근에 좋은 수비력을 바탕으로 승수를 이제 꼬박꼬박 쌓아가면서 어느덧 5월을 훌쩍 넘겼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분위기 안 좋은 골스인데, 어쨌든 골스 홈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끌리는 부분은 없는데, 지금의 골스의 어떤 흐름이라면은 저는 요 경기도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3.5 정도 주면은 그래도 프랜승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댈러스 같은 경우 돈치치가 조금은 늦게 발동이 걸렸고, 커리는 발동이 걸렸다 내려오는 타이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댈러스가 원정이라는 점이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본다면 저는 댈러스 프랜 쪽으로 봅니다. 마지막 경기 포틀랜드 대
미네소타 경기는 그냥 머리로는 미네소타인데 뭔가 조금 그래요. 어쨌든 이게 포틀랜드가 앰퍼니 사이먼스가 사실 맥컬럼이 없을 때, 그리고 추가로 노먼 파월까지 빠졌을 때 상당히 팀을 잘 이끌어줬고, 이 선수 맥컬럼이 돌아오고 나서도 초반에는 살짝 이제 뭐 둘 간의 호흡이나 아니면 자기 포지션을 줄다 보니까 살짝 효율이 떨어졌지만 어느덧 다시 조금 좋았던 효율을 찾아가고 있고, 맥컬럼은 뭐 돌아오자마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노먼 파월이 출산 휴가에서 또 복귀를 했어요. 그동안 이제 개인적인 사정, 출산 휴가로 인해서 이제 몇 경기를 빠졌었는데, 이게 또 분유 버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통 이 애기 낳고 오면 선수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부모님의 뭐 입장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분유 버프 해가지고 날뛰는 사이즈들이 최근에 축구에서도 노리치, 사전트 이런 애들이 갔다 오더니 이제 엄청 폼이나 이런 것들이 바짝 올라와서 지난 경기도 뭐 2골 받고 막 이랬거든요. 뭐 전갈킥 뭐 이상한 게 넣고, NBA에서도 몇 번 그런 것 같은데 요게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뭐 코빙턴이나 나지 리트 이런 좋은 선수들도 지금 GTD긴 하지만 출전 가능성이 높고, 미네소타의 수비의 중심이자 리더인 또 패트릭 베벌리가 지금 GTD에 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3명이 다 터지게 되면은 미네소타가 굉장히 어렵게 갈 수 있다. 물론 미네소타의 지금 주전 라인업은 사실 어느 팀과부터도 안 꿀려요. 효율 자체가 그냥 거의 미쳤습니다. 이 디안젤로 러셀, 앤서니 에드워즈, 타운스 셋의 파괴력은 뭐 엄청난 수준이고, 베벌리가 또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팀 디펜스도 지난 시즌은 뭐 마틴이 갔었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고, 반더빌트도 충분히 수비 쪽에서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문제는 벤치인데 둘 다 벤치가 문제예요 사실. 포틀랜드도 오히려 지금 릴라드 빠지고 요 정도 라인업이면 지금 꽤나 저는 세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홈포틀에다가 홈포틀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양 팀의 제 생각엔 벤치가 좀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말릭 비즐레가 아직까지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 그나마 이제 뭐 노엘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보태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복이 너무 심하죠. 벤 맥클러모나 이런 애들이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측을 하기 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던지는 족족 들어가고, 어느 날은 던지는 족족 튕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예측이 어려운데, 어쨌든 홈이라는 점에서 막 엄청 부진할 걸로 보이진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 이게 미네소타가 좀 불안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래도 미네소타 일단 승을 보고요. 라인을 보고 오바까지 좀 다득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어쨌든 배드벌리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네소타 같은 경우 최근에 템포를 더 조금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주전 라인업에서 좀 자신감을 바탕으로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거나 좀 템포도 이제 푸시하는 횟수가 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포틀랜드도 어쨌든 간에 야투가 좋은 선수들이 지금 이렇게 있고, 기본적으로 수비가 좀, 물론 최근에 수비가 좀 나아진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라인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비가 안 되는 팀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홈포트이기 때문에 벤치의 득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미네소타의 벤치도 사실 좀 부진한 부분이 있지만 포틀랜드 정도 상대로는 어느 정도 득점을 뽑아줄 수 있다고 할 때, 또 227.5, 230까지는 아니잖아요. 30이 넘지는 않잖아요. 7점, 227.5 정도면 그래도 오바 쪽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제 프렌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낮은 기준점이지만 프렌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요렇게 보고요. 좀 그래도 약간은 애매한, 다 건드려 볼 만은 한데 조금씩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보고 더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내일 오전에 확정본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구는 참, 축구 이런 말씀 안 드릴 뻔해. 뭐 사실 분석이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고, 세네갈 대 카보베르는 2.5점 언더를 보고요. 모로코 대 말라위는 모로코 승, 그리고 마행까지 이렇게 봅니다.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지난 3경기에 있어서
한 골밖에 없어요. 그것도 PK였고 의외로 최전방에 마네가 있는 가운데 마네나 뭐 꽤나 괜찮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답답한 경기력으로 일관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나 언더 한 골 싸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연장 가거나 세네갈이 한 골 차 정도로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뭐 햄무 뭐 이렇게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언더를 먼저 보고요. 모로코 대 말라위는 모로코가 저는 무난하게 좀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큰 일반승에 있어서는 큰 변수는 없어 보이고 또 마행까지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 NBA 8경기와 H축구 간단하게 2경기 네이션스컵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